여러분, 원래는 병원연입니다. 원래는 거실에 이것을 꼭 두셔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불행이 없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거실은 집안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하여 반드시 원래는 거실에 이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거실에 앉아서 이것이 절대 보이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언제이든 절대 거실에 앉아 휴지통이 눈에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어느 부잣집도 거실에 앉아 휴지통이 눈에 보이는 집은 없으며, 이는 세상 어느 특급 호텔들이라도 무조건 지키는 원칙입니다. 네, 로비에 절대 휴지통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가난과 불행을 부르는 거예요. 현대 거실은 과거 풍수로 말하면 마당과 대청과 같은 곳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어느 고택을 찾아가봐도 마당에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은 없어요. 네, 버릴 것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시는 습관 꼭 가지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거실에 앉아 냉장고 안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가정에 보는 주방과 화장실에서 만들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 부는 항상 숨겨져 있어야 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네, 거실에 앉아 화장실 안이 보이면 좋지 않은 것이고, 또 거실에 앉아 냉장고 안이 보이면 절대 좋지 않은 거예요. 집안 구조상 이것이 어쩔 수 없다면 화장실의 문은 꼭 닫아두시는 습관 가지시고, 그리고 냉장고 역시 언제든 활짝 열지 마시고 조금만 여는 습관 가지세요. 이렇게 하시면 어느 순간 금전적인 여유가 생겨나는 것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거실의 조명은 정말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언제이든 거실의 조명은 밝으면 밝을수록 좋은 것이며, 특히 원래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물론 거실의 색상을 밝은 톤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이 역시 비용적인 측면에서 힘들 것이며, 또 취향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밝은 톤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여 이는 조명으로 조절을 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네, 전구가 오래되어 흐려진 것이 있다면 무조건 바꾸시도록 하세요. 이곳은 양기가 아주 강해야 하는 곳이고, 그 양기가 얼마나 잘 흐르도록 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집의 풍수가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창문은 자주 열어주시는 것이 좋지만, 이것도 소음으로 인해, 매연으로 인해 어려우시다면 시간을 정하여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거실의 조명은 가능한 켜두시도록 하세요. 절대 원래는 집안에 사람이 있는데 거실에 조명을 꺼서 어둡다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물론 잠을 자는 밤 시간대도 거실에는 가능한 희미한 조명, 또 아주 강도가 약한 조명을 켜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거실 협탁 위에 원래는 메모지와 펜을 꼭 두세요. 여러분, 생활풍수는 바로 여러분의 올바른 생활 습관을 만들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네, 가만히 들어오시면 사실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자라는 말로도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습관적으로 메모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번영할 사람이며, 또 습관적으로 책을 보는 사람은 무조건 성공할 사람이라는 것은 동서양 어디에서든 항상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풍수에서는 책과 메모지, 펜을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중에 양기가 가장 강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실은 집안에서 양기가 가장 강해야 하는 곳이니까 무조건 이곳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거실에서 항상 잘 보이는 곳에 여러분의 목표 꼭 적어두세요. 분명 이것을 매일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은 변해가게 될 것이며, 또 그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거실의 가구 꼭 신경을 쓰세요. 여러분, 언제이든 거실의 가구는 너무 무거운 느낌이 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 거실은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손님이 오면 머물기도 하는 장소이죠. 하여 원칙적으로 무겁고 어두운 느낌의 가구나 칙칙한 느낌의 가구는 피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는 우리 집을 방문하는 손님이 우리 가족들의 인상을 너무 무겁고 칙칙하고 어둡게 판단할 수 있기에 그러한 것이며, 또 이러한 물건들이 우리 가족들의 심리 상태를 너무 상하적이고 너무 고착적이고 너무 보수적으로 만들 수도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네, 이러한 가정은 누군가 반드시 너무 강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늘 가족 간의 갈등이나 불만이 많이 생겨날 수 있기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들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때 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거실에 너무 보수적인 가구들만 있다면 그 가구 위에 밝고 화사한 느낌의 조명이나, 그리고 미니식물, 또 볼 때마다 즐거움을 주는 무엇인가를 두셔서 그 느낌을 희석시켜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거실에 있는 식물들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식물들은 집안의 넓이에 맞게 배치가 되어야 하며, 이는 약 10평당 하나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35평 정도의 집이라면 3개나 4개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는 집안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여 이 중에서 거실에 약 2개 정도를 두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곳에 두는 식물은 반드시 생기가 있고 활기가 잘 살아나도록 가꾸어 주셔야 합니다. 네, 죽어가는 것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요. 또 사람 키보다 너무 큰 식물이나 나무는 집안에 두면 좋지 않다는 것 같이 명심하십시오. 혹시 거실에 이런 것이 있다면 반드시 베란다 밖으로 옮기세요. 아니면 그 집의 대주의 성취운이 꺾이게 됩니다. 또한 죽음의 의미가 담긴 식물도 집안에 절대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숯이나 죽은 나무의 밑둥, 또 죽은 나무의 가지들을 꺾고 와서 집안에 걸어두는 것은 그 집안의 생기를 말려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며, 이는 이 집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이나 고통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것들이 집에 있으시다면 숯은 바구니에 담아 천이나 조화들로 잘 꾸며서 두시도록 하시고, 절대 죽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만드셔야 하며, 또 다른 나무들은 칠을 곱게 하셔서 항상 부드러운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원래는 작은 미니 화분이나 볼 때마다 얼굴에 웃음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 꼭 거실에 두십시오. 7번째로 거실에 두는 그림이나 액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쓰임이 있고 또 그 임자가 따로 있다고 말이에요. 네, 너무 강한 그림은 절대 거실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흉한 그림, 혼란스러운 그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습성을 만들어 버립니다. 네, 습관과 습성은 다른 거예요. 습관은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습성은 성격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런 그림이 걸려있는 집은 누군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일, 즉 갑자기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또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가족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항상 양보나 화합보다는 자기 위주의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거실의 그림은 항상 안정스럽고 화목스러운 그림을 걸어두세요. 네, 해바라기나 과일 그림, 산 그림이나 물이 졸졸 흐르는 물의 그림 참 좋습니다. 절대 용이나 호랑이, 말 그림 같은 것들, 또 총이나 칼같이 무섭고 날카로운 그림들 없애시도록 하세요. 8번째로 여러분, 이제 소파와 장식장입니다. 여러분, 이 소파는 예전으로 말하면 방석의 개념입니다. 하여 반드시 식구들의 수보다 하나 둘 정도 많은 것이 좋고, 또 그 앞이나 옆에 테이블이나 탁자를 두시고 그 위에 예쁜 꽃이나 책 같은 것들을 올려두시도록 하세요. 네, 또한 거실의 장식장에는 이 집안의 모든 명예와 관련된 것들을 넣어두시면 참 좋습니다. 네, 절대 장식장 안에 잡동사니를 넣어두시거나 텅 비게 만들어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집안의 명예운을 손상시키는 행동이라 그 집안에서 절대 명예운이나 번영운이 살아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흐름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